오늘장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7개 가운데 서부 T&D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사흘째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도 8% 넘는 상승. 서울 용산에 드래곤시티라는 이름의 호텔 갖고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에 그 초기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텔 투숙객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 올 하반기쯤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합니다. 10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필터, 또 스마트 TV용 주파수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Y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5G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얻은 매출 증가가 예상될 것이라는 전망들, 특히 중화권 쪽에서의 마켓시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다 긍정적이라는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3%대 강세 진행됩니다. 락앤락은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4.8%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 또 밀려나고 있는데 지난해 8월 말에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이 회사 인수했잖아요. 그 재고 털어내기 위해서 대대적인 할인하면서 제품 판매하고 당연히 이로 인해서 그 잡힌 손해가 2분기에만 50억 원이 달한다고 합니다. 살을 깎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괜찮겠죠? 분명.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8,600원입니다. 메지온이라는 업체를 한번 볼게요.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 승인이 내년 연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눈여겨볼 만한 기업인 것인가?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주가 흐름보다는 사실 수급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21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왜? 뚜렷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역시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대 상승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 이 관점들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 만나서 이 바이오 산업 관련한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역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HL인베스트먼트 한용희 대표와 함께 시각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이 둘의 만남, 이재용 부회장과 또 부총리의 만남 속에서의 나눈 대화 속에서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뤄질까요? 좀 분석해 주세요. 우선 지금 당장은 이슈다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발표된 게 없어요. 그냥 네.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있으면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부총리께서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감리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않았어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금감원이 재감리를 포기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반박을 했죠. 네. 금감원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네. 아직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일부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거는 글쎄요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슈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유럽 쪽에서 온트루잔트라든지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진출한 시장이 있다 이런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퍼스트 무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셀트리온은 이미 시장 잠식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굳이 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인 거예요. 이미 나는 A라는 치킨집에 너무 맛이 들여 있어가지고 그것밖에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다른 게 와도 맛이 없는 게 들어와도 굳이 나는 A를 하겠다는 거. 이게 아무리 값이 싸도 나는 A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년에 출시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램시마는 이 피부에 말고 이 혈액에다가 주사를 넣어가지고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램시마 SC 같은 게 피하 주사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여기 팔에다 꽂고 그냥 집에서 피하 주사제를 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출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을 한 번 더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뭐 최근 또 오늘도 그랬고 셀트리온 3인방이 조금 더 좀 인기가 없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한물 가나 당분간은 좀 멀어지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전히 강력하게 좀 관심 두고 보자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50만 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딱 기억을 해두고 저희 대표님을 계속 한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견을 받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오랜만에 이 둘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어서요. 물론 연속성이 있어야 그거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어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진짜 많이 밀렸었잖아요. 어제 떨어진 이유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 나와서 목표 주가 하향을 시켜가지고 이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거의 어제 4.6%까지 빠졌었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발간한 리포트들 보시면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 그 액면 분할 전에 이제 240만 원까지 갔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이유들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 업황이 고점일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시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이 아직까지 디램에 대한 수요는 PC와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서버양 디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그게 주 매출처는 아니지만은 지금 데이터 센터들 보시면은 계속 증축을 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디램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가 따라온다. 이 차이나 포비아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수율이 안 나와요. 중국 업체는. 그러니까 웨이퍼라는 게 있는데 동그란 웨이퍼 우리 애국가 거의 새벽 3, 4시 애국가 보면은 웨이퍼라는 이 한 장짜리 동그란 이 폴리실리콘을 잘라가지고 웨이퍼를 그것 갖다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이 웨이퍼 한 장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들이 생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수율은 여기서 1개나 2개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치킨 게임을 돌입하려고 가격 낮추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앵커님이 만약에 신규 반도체 진입자예요. 근데 중국의 거대한 자금으로 돈을 쏟아부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이미 이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미 1,000원 갖고 이익을 보고 있는데 내가 시장에서 이거 가격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나 이거 100원에 팔아도 이익 남으니까 100원에 팔게. 그러면 기존에 500원에 팔았던 중국 업체들 10원, 20원에 팔아야 된다는 기술력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100조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500조, 600조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수율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에 골라본다면 어느 쪽이 더 나아 보여요? 그래도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당장 내일 모레면 또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예정이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익성은 거의 부재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 쪽을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죠.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은 좋아요 가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의견은 좋아요예요. 이번에는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왜 사는지 궁금해서 이거 여쭤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3분기 연속 실적 줄어들고 있고요.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 나온 거 없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견제 굉장히 심하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살까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한 사람이 외국인 기관 하나에서 이거 다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온 자금들은 저는 단기적인 자금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당장 이거 차익 실현 먹고 나가겠다라는 자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네이버를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들은 없거든요. 왜냐면 매출은 올라왔어요. 성장은 했는데 앞으로 신성장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요. AI라든지. 근데 AI가 지금 당장 지금 투자해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뒤에 성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IT 플랫폼 쪽은 수익성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요즘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있어요. 엠페이라고 있는데 요즘에 옥션이나 그런 데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다 가격 비교돼 있는 가맹점들이 있거든요. 네이버 페이에. 그 가맹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IT 플랫폼, 이 네이버의 IT 플랫폼이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건데 근데 이거 수익성은 사실 크진 않아요.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네이버는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외국인의 자금, 이 유입은 긍정적이나 지금 당장 뭔가 있어야지 보이는데 그게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좀 글쎄요라는 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여전히 혹여나 또 이 수급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받기는 조금 무리가 있네요. 다음은 메지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 유데나필이란 것을 미국 NDA 서류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것들 워낙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대표님께서. 이것도 좀 풀어주세요. 이게 뭐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원래 메지온은 파이프라인이 3개라고 보시면 돼요. 발기부전 치료제, 네. 전립선 비대증, 네네. 폰탄 수술 환자 3개인데 네. 처음에 말씀드린 발기부전이랑 전립선 비대증 파이프라인은 가치가 조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폰탄 수술 환자예요. 지금 메지온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지금 거의 뭐 1년 2017년도 5월 달부터 네. 2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한 이유가 그게 3번 때문이에요? 네, 폰탄 수술 환자 때문인데 원래는 이게 제가 지난 IR 자료를 좀 오늘 보고 왔는데 원래 이 폰탄 수술 환자라는 게 원래 심장이 좌심실, 우심실이 있잖아요. 근데 선천적인 기형이 생겼기 때문에 심실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게 태어나요. 근데 네. 심실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혈액 순환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혈액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폰탄 수술 환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메지온이 왜 유망하냐면은 이 폰탄 수술 환자 신약에 대한 경쟁사가 아무도 없어요. 치료제가 지금 없는 없어요. 거예요? 임상 3상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약가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IR 자료로 봤을 때 연간 한 6만 불 정도. 와. 6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조금 넘겠죠. 이렇게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저는 이게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만 불 이상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메지온이 사실 임상 환자들 있잖아요. 임상 환자들 이탈률을 보시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약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지온은 향후 만약에 출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 고스란히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좋아요 의견 가야 될 것 같고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면 분명히 보이네요. 내일장 탑픽으로도 이 종목 갈까요? 네. 좋습니다. 메지온으로. 네. 메지온 앞으로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자, 3시 29분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옵니다.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두 지수 모두 방향을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도 상승 쪽으로 선회했는데요.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57%의 상승세, 코스닥도 0.4% 상승하면서 784선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가였습니다. (8월 7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로 전환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형 IT주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방어해 나섰고요. 지수는 2,300선을 돌파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44%의 오름세 784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그간 홍역을 겪어왔던 일부 제약바이오주의 숨통이 트였지만 제한적인 수급과 함께 인터넷 업종의 약세에 상단을 제한시키기도 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3일째 이어지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는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외국인은 748억 원의 순매수 우위, 기관은 1,325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4일째 매도에 가담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121억 원의 순매도 우위, 기관도 739억 원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다만 개인이 955억 원의 사자를 외쳤습니다. 자, 한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종목 살펴보시면 5개 종목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가 3일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모건스탠리의 매도 의견에 어제 4% 넘게 급락했지만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64%의 오름세, 포스코도 0.61%의 오름세인데요. 견조한 업황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졌을까요? 33만 2,500원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하지만 통신주 섹터는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LG유플러스 6% 급락, SK텔레콤도 3%, KT도 2.87%의 큰 폭의 조정을 면치 못했는데요. 원가 공개 우려감이 감돈 거죠. 원가가 만약 공개가 될 경우 또다시 통신비 인하의 요인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제시되면서 관련 종목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